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성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딱 이 시점에 노 의원님이 나와주신 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제부터 제가 이 파편적으로 계속 나오는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제 그래도 녹취를 지금 계속 들어보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건이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오지 않은 것들, 앞으로 더 나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김민하 평론가나 김성환 평론가도 이미 쭉 따라오면서 완전히 정리가 되신 분들, 한국에서는 정리가 되신 몇 분들 가운데 두 분이기 때문에 오늘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로써 이 스픽스 정치본색 오늘로써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은 뭘로 규정을 하세요? 제가 보는 명태균 게이트. 예. 처음에는 명태균 씨의 뭐 일탈일 수도 있겠고 또 몇몇 권력자들이 연루됐겠다 이 정도로 접근했는데 예. 보면 볼수록 이건 거대한 정치 세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뭐 이른바 보수 정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영남 정치, 이 세력 전체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파편들처럼 보이지만 다 수렴된다. 수렴된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노론의 부패라는 단어도 떠오르네요. 이게 어떤 예. 특정 개인 또는 소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도 망가져 있고. 그렇죠. 예. 그걸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만 봐도 알 수는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수 정당, 뭐 일종의 수십 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세우는데 자기 정당 사람에서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외부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인사를 그냥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그 뒷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내분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전 좀 그런 면에서 물론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또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도 사실 비슷했잖아요. 물론 이제 서울시장을 거치기는 했지만 외부에서 기업인 출신 데리고 왔고, 그리고 돈 밝히다가 결국은 뭐 BBK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렇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자기 거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은 자기 거라는 게 들통이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결국 이명박 정부가 실패를 한 건데, 그 실패를 만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박정희 신화를 갖고 와서 그 딸을 결국 공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번 정권 내주고 다시 데리고 온 사람이 자기 사람도 아니고 외부에서 덜렁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을 하는, 집권을 잡는. 예.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안에서 사람을 키우지도 못하고 일종의 누구를 대표 선수로 내세워서 뒤에서 권력을 나눠먹게 하는데, 그것만 너무 집착해온 게 한 20여 년 동안의 세월이 그게 지금 골마 터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불법까지 포함해서 갖가지 수법으로 국민의 마음을 훔쳐버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회창 총재 때 일어났었던 그 차태기 사건처럼 그때는 돈으로 어떤 정권을 잡으려고 했었던 거라면, 지금은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훔쳐버리려고 했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4년, 지금 그때부터 한 4년 됐지 않습니까? 그 4년 동안 저희 같은 언론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놀아났구나. 놀아났구나. 완전히 언론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엄청난 배신감까지 들거든요. 그런 게 좀 강하더라고요. 예. 차떼기로 표현되는 그 표를 사던 시대에서 그렇죠. 표를 훔치는 시대로 바뀐 것, 본질은 같은 거죠. 그렇죠. 예.
하나하나씩 지금 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새로운 녹취록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들 중심으로 네. 계속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언제 나오냐, 그 질문들도 꽤 많은데, 네. 예, 그건 알 수 없죠.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작업, 그게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그러니까 그 창원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들,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교류했던 분들 다수가 녹음을 한 거예요. 강혜경 씨뿐만이 아니고 네, 여러 이유로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왜 녹음하셨는지 뭐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해 주세요. 예,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말을 기억을 못하고 했던 얘기가 좀 바뀌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녹음을 해뒀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업무적인 차원에서. 예, 근데 또 다른 어떤 분은 명태균의 얘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데 명태균하고 친한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지극히 다른 또 정치적인 이유로 녹음을 해놨을 수도 있겠죠. 예.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여러 예. 버전이 존재해요. 근데 명태균 씨 스스로도 녹음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존재하는 녹음 파일들 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확보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존재하는 녹음 파일들,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은 한 3분의 1이나 우리가 검토를 했을까요? 검토도 아직 3분의 1. 전 아예 들여다보지 못한 파일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의원실에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강혜경 씨 녹취는 지금 저희가 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요? 그 강혜경 씨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까지 제가 그 역할을 맡았던 거고 예. 그 이후에는 다른 제보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녹취를 분석하는 작업만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게 더들 수밖에 없네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민감한 자료로 판단을 하고 일단 먼저 스크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소수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단계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은 1차로 제가 이제 다 했고요. 예. 들어온 것들은 다 했고 예.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녹취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득도 하고 있고. 이거 다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는데요? 다 듣는데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 들은 다음에 처음 들었을 때 찾지 못했던 의미가 나중에 찾아집니다. 나중에 이해가 그렇겠지, 돼요. 그렇겠지. 그나마 그거는 기억이 떠오르면 찾아 들어가잖아요. 예. 잊어버리면 그럼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이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들으면 되려니 좀 어떻게 보면 파일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네.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으면서 정리해 놔야 텍스트로 정리해 놓고 키워드로 다 그렇지. 뽑아놔야 새로운 걸 들을 때 여기랑 연결되는구나 하고 매칭을 합니다. 그런 거 잘 아는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김연아 평가. 가령 이런 파일들이 막 들어오면 뭐 저는 소프트웨어 잘 모릅니다만 일단 막 텍스트 변환 파일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쭉 뭐 얼마나 정확하게 매칭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90%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그거를 텍스트 읽는 거는 우리가 빠르니까 쭉 읽다가 이게 이 사람 이름이 맞나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네. 들어보고 이제 확인해보고 그런 작업일 거란 말이죠. 통상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음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사투리이기 때문에 네. 이 사투리구나. 예, 텍스트 변환 그 프로그램이 네.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네. 먼저 이제 변환을 하죠. 근데 들으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의 효용은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속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같이 읽고 이 수정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사에서는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 하는 데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다 수작업하고 있어요 일단은. 야, 이 진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이건. 그래서 찔끔찔끔 일부러 내는 것이 아니라 네. 분석되는 대로 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속도가 더딥니다. 그러면 지금 더 많이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쪽은 가장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일 거고 네. 또는 김건희 씨 거고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도 뭐 휴대폰을 지금 폐기를 안 했다면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포렌식으로 다 복원이 되니까 예. 네, 녹음을 안 했더라도 예,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검찰의 하드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뭐 강혜경 씨가 천재가 아닌 이상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그 많은 하드디스크 중에 검찰이 이제까지 특성상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자료 제출, 증거 제출해 가지고 언론에 흘리거나 네. 재판정에서 써먹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해서 가름하자. 이 사건은 뭐 가령 이준석까지 뭐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능성 배제는 할 수 없고 예. 검찰을 워낙 못 믿으니까 그런데 그 증거는 그 증거물은 결국은 그 압수 당한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돌려주게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함부로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 그리고 지금 이미 창원지검 앞에 기자들이 수십 명이 늘 있어요. 예, 그 조사받으러 오가는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퍼즐들을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쉽게 장난치기는 어렵다. 검찰이 쉽게 장난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예. 왜곡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네. 이제 한계 때문에 뭐 기소를 하거나 할 때 혐의 적용 못 하고 아예 수사 대상으로 안 삼겠죠. 네. 근데 그런 건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계속 궁금해서 명태균 씨는 언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여 개 파일을 폭로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속 기간 연장되고 지금 일단 적부심에서는 졌고요. 네. 네. 계속 구속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는 윤한홍 의원을 통한 거래 시도가 완전히 파토가 난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장동화 씨가 장동화 보도가 됐나요? 아니 뭐 다 아니까. 장동화 전 도의원이 예. 명태균 씨를 접촉을 했고 구속 예. 전 직전에 예. 그때 윤한홍의 전원이라고 하면서 전달을 했다고 장동화 씨는 얘기합니다 이미. 예. 윤한홍은 뭐 처음에 숨겨달라고 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윤한홍의 요구는 명확해요. 본인도 인정했어요. 음. 대통령이 화내는 건 틀어라. 요 다음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날 미안하다고 싹싹 빈 건 틀지 말라. 그렇죠. 네. 예. 가로치고 가로닫고. 그랬을 예. 때 명태균이 한 얘기가 음. 나 그러면 구속시키지 마라. 그리고 우리 살, 집 쌀집 네, 먹고 쌀도 없으니 먹고 살게 해달라. 예. 이걸 이제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결렬 이 선언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 결렬됐다는 얘기가 어디 뭐 나왔나요 증거로? 안 했습니다 아무도. 근데 결렬된 것으로 보는 거죠. 예. 근데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구속 적부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12월 3일로 도래하는 구속 만기일에 지금 새로 구속영장 또 청구한다고 하니까 구속이 연장될 것인가,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것인가. 여기까진 가봐야 명태균 씨가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누군가는 대통령 부부의 메신저 역할을 은밀히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채널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한홍이고요. 아, 그래요? 2개 이상의 채널이 가동. 아니 이름 뭐 나온 건 정점식 의원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3개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그래요?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채널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어서 조금 더 보강 취재를 하는 중이고요. 예.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취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예.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보강 조사.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얘기가 전달이 되는 것 말고 다른 루트가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속 직전까지. 구속 직전까지. 그래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구속적 부심을 지켜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느냐 안 하느냐. 그럼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일종의 매뉴얼처럼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서 까라 뭐 이런 건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구속적 부심에서
그냥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황금폰이든 USB든 어디에 들어있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하나 더 까지 않겠느냐 네. 이런 추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구속적부심 했을 때도 그걸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지금 이 판이 깨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매우 불안한 상태일 거고 그렇겠죠. 대통령 부부 말고는 끈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 우리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 뭐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계속 신호를 보낸 거죠. 예. 공익 제보자로서 당당하게 나와서 허물은 허물대로 인정하고 진실을 밝힙시다. 이 얘기는 뭐 저도 사실상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고 나름대로는 명태균 씨랑 이렇게 선문답 하듯이 교감도 해보려고 시도를 했고 그런데 끝내 명태균 씨는 여기 화답은 안 했죠. 근데 예. 막판까지 매우 갈등한 것으로 알아요. 어, 그 고민하던 와중에 글을 하나 남깁니다. 짧은 글을 페이스북에. 예.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예, 그거 봤어요. 이 얘기를 그 명태균 씨가 이전부터 쭉 하는 얘기예요. 이분은 진보는 양아치라고 딱 규정해요. 예. 그래서 막판에 흔들리면서 그래 진보는 그래도 양아치가 맞아. 나를 안 지켜줄 거야. 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누가 더 신뢰를 줄 수 있나. 근데 뭐 명태균 씨가 지금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진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특검이나 검찰이 밝혀야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 예. 아직 그 도달해 있지 않더라도 수많은 언론이 지금 취재하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그렇죠. 여기 천착하고 있고 예. 명태균 씨가 굳이 안 밝혀도 그 뭔가 충격적인 걸 우리가 못 볼 수는 있어도 퍼즐을 맞춰서 그걸 직접 증거의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김한정 씨도 그렇죠. 김건희 육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본인이 그렇죠. 허풍쟁이가 아님을 입증하면서 사업을 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퍼즐이 하나씩 지금 맞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맞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그것도 맞춰보겠습니다. 조은희 의원 관련해서 새로운 폭로가 나왔는데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고 조은희 의원에 대한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러고 페널티 20%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끝까지 조은이는 안 해야 되겠다. 조은이는 안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저게 그러니까 페널티가 현역 의원에서 구청장이었죠. 네, 구청장에서 현역 구청장에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니까 당에서는 사실은 하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페널티를 20%를 때려야 되는데 그거를 5%밖에 안 때리도록 자기가 낮췄고 그리고 나중에 결선 투표 가면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결선 투표까지 안 가게 뭔가 작업을 했다는 의미인 겁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요래요래 그러니까 이게 그 텍스트로 해서 뭐가 안 나올 것 같은 게 자꾸 요래요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래요래 작업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요래 해갖고 뭐 명태균 씨는 본인 입으로 예. 이른바 자기 수법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하듯이 예. 손님을 끌 때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한 녹취가 이미 공개된 바 있어요. 예. 2020년 녹취인데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에 비유해서 설명했던 게 있습니다. 먼저 사전 투표를 실시한다. 비공개 사전 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면 지지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지지 성향이 파악되면 내 고객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타겟 삼아서 경선 조사가 실시되는 당일에 먼저 전화를 건다. 그러면 인터셉트가 가능하다. 가로채 버린다. 이 사람은 전화를 받고 나는 당 조사에 여론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오인한다. 그럼 본인은 대한항공을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에 타고도 대한항공 탄 줄 안다. 예. 이게 이제 명태균이 얘기한 수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수법이 실제로 가동되려면
그 명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명부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 로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 명부 입수, 조사 실시, 그 다음에 로데이터 재유출, 그러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전 전화, 당일 사전 전화. 요까지 가야 되는데 2021년 10월에 예. 그 국민의힘 57만 명 책임 명부, 네. 책임 당원 명부를 명태균이 손에 쥐어요. 홍준표 측에서 갔다는 거. 뭐 홍준표 뭐 양아들로 불리는 뭐 예. 그 사람으로부터 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복수로 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 아무튼 예. 간간은 확실해요. 그걸 가지고 조사를 3번을 돌렸습니다. 조사를 3번 돌리면서 이 사람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해요. 연령대와 주소와 성별과 누구를 지지하는지까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사한 사람은 늘 알죠. 근데 이거를 이제 관리를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돼요. 음. 근데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로데이터 있죠? 그거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받아가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썼느냐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고 그러네. 4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조은희 사례도 똑같습니다. 서초갑의 책임당원 명부를 명태균이 쥐고 그걸 가지고 2월 8일 9일에 사전조사, 비공표 조사를 실시해요. 하다가 2월 8일 자정에 스톱합니다. 당에서 전화가 왔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대. 그래서 9일로 예정된 조사는 안 해요. 그래서 2,200여 명 가운데 600명의 지지 성향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 2,200명은 수치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경선의 50%인 거예요. 아. 5대5, 당원 5, 예. 일반 국민 5 이렇게 해서 경선을 했거든요. 예. 이 50%에 해당되는 명단을 미리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지 성향을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 에이 뭐 로데이터 빼갔겠어? 강혜경 씨가 주잖아요. 텔레그램으로 보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알았어요. 명태균 씨가 다시 그걸까지 빼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했을까? 요래요래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5% 페널티 예. 그러면 결선에 안 가려면 조은희 후보가 56% 정도는 얻어야 되잖아요. 5를 빼도 과반이 돼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조은희 후보는 56%로 예. 득표를 해서 결선 없이 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녹취에서 안 주려고 한다. 당도 안 주려고 했었고요. 이미 몇 달 동안. 그리고 경쟁했던 후보들 다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해운, 정미경, 그렇죠. 전희경 예.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니 멀쩡한 서초구청장 왜 때려치고 나오는 거야? 안 그렇죠. 돼. 아. 못 들어오게 해줘요. 들어오겠다가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20% 합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걸 낮추고 그러면서 그럼 결선이라도 하자. 그러면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결선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렇게 딱딱 명태균이 선정한 사람들 또는 명태균과 뭐 손을 잡았다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의 뭐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조은희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6일 지방선거 때 현역 출마자들이 출마할 경우에 네. 페널티가 10%였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민주당도 그렇지만 현역이 바로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자체장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공정하죠. 그렇죠. 네. 불공정하기도 하고 리스크도 떠안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0% 이상을 보통은 준단 말이에요. 근데 20% 국민의힘에서 얘기 나왔는데 5% 만들었다는 건 이거는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숫자거든요. 네. 이건 다른 루트로 공관위에 압박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을 통해서 갔든 공관위원장으로 직행 뭔가를 갔든 간에 뭔가 압력이 들어가거나 뭔가 얘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여론 조작 플러스 외부 외압이 있었다는 그쵸. 거죠. 그 조은희를 그렇게 넣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의 그런 어떤 역할의 특징이 그냥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정치적인 행보들을 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를 총장을 입당시키는 과정. 여기에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는 것.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링 위에 올리는 데까지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링에 올린 다음에 되게 하는 역할은 이제 여론조사 등등으로 한다고 이제 추정을 해보되 그거보다 더 명확히 드러나는 게 그 이전 단계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드는 과정은 박완수를 위한 여론조사 이거는 아직 나온 건 없어요. 뭐 이제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박완수가 그냥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강한 경쟁자들이 있으면 들어가겠냐고요. 최대 경쟁자는 윤한홍이었어요. 윤핵관 핵심 중에 그렇지. 핵심. 그 윤한홍은 2021년 8월 그 윤 총장 입당 직후부터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게 명태균 씨의 얘기예요. 수시로 나와요. 네. 윤한홍이는 지금 뭐 경남도지사 하고 싶어서 난리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제거해요. 윤한홍을 제거해요. 그러면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박완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윤한홍 제거하는 방식은 뭐냐? 김건희를 통해서 찍어 누르는 것. 이게 이제 명태균 녹취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한테 전화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나 저 윤한홍 의원한테 얘기했으니까 알고 계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했다고 명태균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후보로 되는 단계에서 이미 정리 작업을 합니다. 조은희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22년 3월 9일에 대선하고 같이 서초갑 선거를 했잖아요. 네네. 저는 시작점은 2021년 7월이라고 봐요. 대통령 윤 대통령이 입당한 직후, 입당할 무렵,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번거지 쓴 분이 구속되잖아요. 명태균 눈에 번거지 쓰고 기운이 안 좋다고 했던 그분이 최은순 씨가 7월 5일에 징역 3년 때려 맞고 법정 구속이 됩니다. 예. 저는 여기서부터 스토리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7월 중순에 이제 항소를 하는데 변호인단이 바뀝니다. 9월에 법무법인 클라스가 들어와요. 근데 그 법무법인 클라스의 대표 변호사가 조은희 구청장의 남편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클라스는 뭐 수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공교롭게도 대표 변호사가 조은희 구청장의 남편일까? 뭐 그래도 여권의 어떤 그런 뭐라고 의리일 수도 있고 예. 뭐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것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남편 법무법인이 수임한 바로 다음 달에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구청장 때려치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예. 요게 다 딱딱딱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 조희숙이 조은희.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겠다고 하고 예. 9월에 수임을 하고 10월에 구청장 사퇴를 합니다. 요까지 뭐 독자적으로 판단했는지 명이 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청장 자리를 당에서 지키라고 하는데 그렇죠. 겁도 없이 버립니까? 정치적인 미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였어요. 강하게 만류했고 지른 다음에도 구청장을 던진 다음에도 링 위에 안 올리려고 합니다. 자, 당협위원장이 비잖아요. 윤희숙이 이제 나가니까 당협위원장을 채워야 되는데 요 전 단계로 조직위원장을 만듭니다. 서초갑 조직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거를 여론조사로 했어요. 여기에 자기도 여론조사 해보겠다고 조은희 이제 전 구청장이 됐죠. 사퇴했으니까 여기에 들이밀어요. 근데 배제돼요. 그때 조직위원장 선거에는 아직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희경 전 의원이 돼요. 그래서 전희경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조은희를 못 막아서 의원이 맞아요. 그때 못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 이제 이분들이 똘똘 뭉치셨을 거 아닙니까? 조은희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동일합니다. 예. 조은희를 뺀 나머지 4인의 후보들은 조은희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막다가 안 되니까 페널티 얘기도 하고 결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갔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은희 말고 이혜훈이나 전희경 등은 뒤에 누가 있구나. 조은희 뒤에. 그거를 경선 단체에도 이미 느꼈을 알고 거예요. 느꼈을겠네. 이혜원 의원은 그 지역구를 원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희경
전 의원이 툭 튀어들어왔을 때 언론에서 다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정미경도 마찬가지예요. 정미경도 수원 당협위원장 하다가 왔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누군가 이렇게 서초갑이 비니까 뛰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뭐 늘상 정치판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그것도 현역 서초구청장이. 이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마 재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선하고 강남은 원래 전략공천을 하는 지역구인데 거기에 현역구청장이면은 현역구청장이란 프리미엄을 다 먹고 들어오는 건데 여길 뛰어들어가겠다고 하면 누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걸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를 많이 물고 들어가야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페널티까지 갈 것도 없고 그거는 아예 뭐 출마 자체도 안 되는 다 거야. 반대했던 곳입니다. 네. 윤핵관들이 반대를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뚫고 들어갈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명태균과 김건희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네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김진태도 5.18 막말 발언 때문에 사실상 아웃된 거잖아요. 정계 퇴진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황상무를 물리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윤핵관은 황상무를 밀었던 게 명확하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조은희 선거, 그 다음에 김영선 선거, 김진태 선거 이게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 다 똑같네요. 안 되는 걸 다 밀고 들어간 거니까 윤핵관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 왜냐하면 선거 공천을 놓고 3번을 붙어봤는데 3번 다 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김영선 때만 붙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는 경남 도지사 건도 붙은 거고 김진태 것도 붙은 거고 어라? 3월 9일 대선 때 치러진 서초갑도 붙었던 것 같네? 그리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봤는데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비공표 여론조사를. 그리고 지금 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예. 이제 언론이 그러면 오세훈도 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럼 강혜경 씨가 막 찾아봐요. 기억도 어렴풋이 있겠지만 그럼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도 한번 찾아볼 거고요. 뭐 그렇죠. 그게 있었다는 게 아니니까 예. 박형준 시장이 저 걸지 마세요. 한번 다 이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은 다 찾아보는 단계로 갈 겁니다. 박형준, 홍준표 막 거론됐던 사람들은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 그동안 예. 공천 개입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 명태균 씨가 장난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이제 의심 사례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였던 뭐 2022년도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이전에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뭐라고 하냐면은 뭐 여기는 뭐 예를 들면 경선을 했다.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 그런 얘기 할 건데 만약에 이게 영향을 미쳤다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조은희 의원 사례를 놓고 보면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경선을 했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사실상 이 항변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선을 하면 오히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쓸 수 있는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선이 아닌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나 이렇게 해서 윗선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김진태 지사나 이런 사례인 것이고 경선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요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여론조사 장난쳐가지고 그걸로 사전에 정리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결선 투표 안 가기만 하면은 51 플러스 5, 56% 때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방식으로 돌파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경선을 하든 안 하든 명태균 씨의 그림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조은희 의원 사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경선을 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는 말은 소용이 없다. 여기 드러난다는 거죠. 네, 지금 김진태 지사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황상무 수석은 시민사회 수석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 그 TV 토론 팀장 하고 준비했고요. 네. 그러는데 홍보수석 간다는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선 끝나자마자 강원도지사 저 갈 거예요. 그러면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선 때 뭐 1등 공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공을 쌓아가지고 강원도지사로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진태는 국회의원까지 다 한 사람이 사실 뭐 강원도에 그렇게 뿌리가 강원도에서 검사 생활을 하긴 했지만 네. 뿌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같이 갔어. 근데 황상무 수석 단수 공천 받았는데 결국 밀어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황상무 수석이 거기서 팽당한 게 아니라 다시 시민사회 속으로 복귀를 해. 그렇지. 그러면은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 황상무를 밀어낼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김진태 이런 얘기가 녹취록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팽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대선 때부터 홍준표, 서울시장, 또 대표 나경원, 안철수, 황상무 이 사람들은 왜 조용한 거죠? 아니면 오히려 또 옹호를 해. 이게 지금 당이 완전히 이게 모든 게 밝혀지면 붕괴하겠구나. 이 당은 없어져 버리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인가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예.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인들이 좀 발동이 늦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복잡한 거 싫어. 나 그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그나마 지금 비빌 언덕은 있는 거예요. 홍준표 그래? 예. 대구시장,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됐죠. 아, 그건 됐네.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의원 아직도 의원이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그러네. 이해운 또는 전희경 이런 분들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자료 내기 전에 예. 그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입장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말이 너무 많았는데 국민의힘 측에. 네. 그때 경쟁했던 분들 중에 한 명을 접촉을 했고 그분께 당연히 이제 물어봤고 그때 이미 말이 많았다. 아니 사실은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윤선이랑 뭐 이렇게 조윤선 그 수석이랑 뭐 이렇게 너무 이 서초에 대한 애증이 있을 것 같아. 본인은 계속 될 뻔하다가 뭔가 이제 박근혜 측근 그다음에 무슨 김건희 측근한테 밀려난 거잖아요. 네. 본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거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도 이해운 의원이랑 자주 인터뷰해봤습니다만 그 양반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전희경 전 의원이 제일 억울한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당협위원장까지는 갔고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돌려본 게 명태균 씨 거밖에 안 찾아져요. 다른 조사가 없어요. 보도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근데 명태균 씨 조사해 보면 조은이 48% 나와요. 과반 안 되잖아요. 2등이 전희경이에요. 20%대 나와요. 그럼 결선에서 붙으면 이제 합종 연행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48% 나왔던 사람이 56%를 받아버리니까 2등이었는데 기회를 그렇지. 잃어버린 거지. 1대1에 올라간다면 아마 제가 볼 땐 전희경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아니 전희경 의원이 무슨 서초갑에 연고가 있다고 글로 가요. 그때 다 의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그 지역구에 9년을 살았거든요. 9년을 서초갑에. 전 지금도 살고 예, 있어요. 9년을 살았는데 알지. 전희경 나와서 어디서 나와?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아니, 스타일은 좋아하는 아니야. 게 아니라 갑자기 네. 튀어들어왔다니까 네. 갑자기 다 당협위원장으로 좋아하는 들어가고. 스타일은 아니야. 서초갑 주민들이 네.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이해원 전희경. 의원은 이제 네. 거기서 의원을 했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고 네. 다른 분들은 다 그렇죠. 모인 정의용 거잖아요. 의원 뭐 툭툭 수원 튀어나왔는데 갔다가 중랑 그렇죠. 갔다가 여러 군데를 돌다가 오길 갔길래 왜 저기로 간다고 그랬을까 이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해운 전 의원은 나름대로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 네. 네. 얘기를 했나요 혹시? 막 아니 공개적으로 표정이- 나온 거는 표정이- 어느 분도 말씀 안 하시고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이해운 전 의원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게 네. 지난번에 총선에 중성동을로 갔잖아요. 중성동을에 가서 그렇지. 하태경 전 의원하고 경선을 했는데 아. 하태경 전 의원이 이겼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 근데 그 당시에 하태경 전 의원이 이상하다. 내가 질 리가 없다. 이렇게 진 것은 이상하다. 라면서 불복을 해서 뭐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결과가 이상하다. 하태경 의원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는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맞아요. 졌으면 정정당당하게 경선에서 졌으면은 아. 그 승복을 해야지. 그래서 평론가니까 방송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경선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경선이라는 게 꼭 뭐 정정당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조직 대 조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경선은. 그렇죠. 이게 조직 대 조직의 게임이기 때문에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경선을 치렀으면은 이게 후과를 남기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뉴스 보면서 느끼는 거는 혹시 뭐 꼭 그렇지. 명태균 씨만 이런 수쓰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혹시 그런데 그러면 하태경 전 의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 근데 다른 또 좋은 자리 가셨지 그분은. 가셨지 않습니까? 또 그분은? 그거 한 그러니까 2, 3억 주는 자리에. 왜 이런 연쇄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원 전 의원은 서초에 있어야 되는데 중성동으로 가서 왜 거기서 상대 후보가 반반하는 방식으로 경선에서 이기고
그리고 반발하던 상대 후보는 또 무슨 배려를 받아서 좋은 자리에 가고 이혜원 전 의원은 그리고 나서 이제 본선에서 박성준 의원한테 져가지고 이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네. 그 이제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혼자만의 생각이 좀 있네요 지금. 아니면 지금 그 사실은 조금 그 저도 그냥 풍문처럼 들은 얘기인데 민주당 호남 쪽에서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조선일보가 그걸 들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그건 뭐 근데 이게 이제 그거는 조선 얘기가 조선 아직도 보도 안 하는 거 보면은 뭐 지구 언젠가 보도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내부 제보를 받아서 텔레그램에 뭐 메시지 오간 걸 증거를 뭐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조선일보가 깐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거고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했는가 이게 이제 여기 힌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서 명태균이 창원에 그러니까 지역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전국구 스타가 됐고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다 나래비로 줄을 선 거잖아요. 거기 가서 줄 대면 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의원들이든 뭐 사람들이 가서 막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고 이 소문 빠른 동네에서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명태균이 돌리는 수법이나 방법들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지금 이 당사자들은 다 알았던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선을 붙일 때 비슷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숫자를 만들어 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걸 증거를 누군가가 갖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그 당시에 뭔가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런 수법을 알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명태균 노출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태경 들고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해갖고 줘라. 그때가 1차 경선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토론회 나가기 전에 들려준 것으로 추정돼요. 근데 아무튼 하태경이 언급됐고 하태경한테 명태균이 자기는 조사 결과를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대선 후보 경선 때. 근데 우리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한테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났고요. 저는 그 57만 명이나 되는 책임당원의 명부가 명태균 손에 들어간 것 그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 놀랐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랬을 때 처음 이제 우리가 자료를 공개하고 처음 나온 그 국민의힘 쪽 반응, 그건 이제 전직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그거 다 줬다. 그리고 대응 좀 제대로 해라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명부가 실제 실존했던 진짜 명부임이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이거 국민의힘이 겁도 없이 경선하는 후보들한테 이걸 진짜로 줬구나. 자, 그럼 왜 줬냐고 물어봤더니요. 정책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 명부에는 지역하고 성별만 나와요. 연령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뭐 성별 맞춤 정책이라든가 지역 정책 이런 것들을 홍보하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제 없다. 왜 문제가 없냐? 안심번호다. 우리가 아는 안심번호는 하루 이틀짜리잖아요. 여론조사용.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안심번호면은 저걸 어떻게 써먹지? 그런데 바로 의문이 풀렸어요. 안심번호 유효기간이 본선할 때 넘어서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원래 국민의 아니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관위 통해서 통신사에서 받는 안심번호가 아니구나.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사설업체에서 받는 거예요. 사설업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기네 명단을 사설업체에다가 줘서 안심번호라는 이름의 가상번호를 받는 거예요. 이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은 지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대선 경선 때 20일 이상 살아있었어요. 본 경선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 형태로 실시됐잖아요. 그리고 5일에 결과 발표를 했고. 근데 6일, 7일까지 살아있었어요. 이때까지 왜 살려뒀냐? 당선 사례. 내지는 낙선 인사하라고. 그러니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이 번호는 일반 전화번호랑 똑같은 번호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미리 돌려놓은 후보는 조사를 돌려본 후보는 내 지지자가 누군지 상대 지지자가 누군지 아는 거죠.
어느 그게 정도까지 의문이 풀렸네. 그러면 1번이라는 유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지역, 뭐 경남 고창에 산다, 나이,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식별할 수 있도록 네. 1번 60대 남자 전화번호 뒤 끝자리 숫자는 이거라고 네. 해서 이 사람은 윤석열 지지, 홍준표 지지. 지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SKT나 KT 이쪽에서 입수한 게 아니고 그쪽은 법대로만 할 거란 말이죠. 네. 흥신소 같은 이거 지금 사실 흥신소예요 이게. 그러면은- 사설업체에서 했다고? 네. 이게 보통 KT에서 봤잖아요. 야. 저도 KT에서 받은 건 줄 알았거든요. 딱 뭐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81번 여론조사 돌렸잖아요. 예. 피해 날이 공표 여론조사로 돌린 것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안심번호를 가지고 만약에 돌렸다고 그거는 한다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조사 형식은 갖추고 있는 거고 뭐 질문지가 왜곡됐거나 이거는 모르겠는데 아니, 피해 날 조사를 조작했다는 뜻은 아니고 결국 그 번호를 이용해서 조작한 그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하면 피해 날은 자기 기계로 돌리게 해주는 건데 네. 그럼 명태균이 계속 주도해서 다 돌린 거 아니에요? 비공표 조사는 그렇고요. 네. 공표 조사는 의뢰했고 거기서 그 추출하는 거는 피해 날이 날에서 알아서 거예요. 하는 거고. 아, 피해 날에서 네. 확인한 거예요? 네. 샘플을 어. 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 그리고 당원 조사는 거기서는 안 했습니다. 비공표 조사할 때 최대한 많이 돌린 사람이 유리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샘플을 한 번 돌려서 뭐 1,000명밖에 못 뽑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장난치기가 좀 어렵죠. 네. 큰 선거에서는. 네.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는 5만에서 10만까지 지지 성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여요. 실제 샘플이 한 11,000에서 2,000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응답이 완료된. 근데 질문을 7개인가 8개를 했어요. 근데 4번 질문까지 답하면 홍준표인지 윤석열인지가 나와요. 뭐 사는 곳, 성별, 나이대, 그 다음에 지지 후보를 물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되는 질문을 갑니다. 이재명과 원희룡이 붙었을 때, 이재명과 홍준표가 붙었을 때, 그 뒤는 필요 없어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1대1 네. 경쟁력 보는 거고, 네. 4번까지 응답한 사람들 숫자를 추려보면 수만 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했을까? 무슨 짓을 한다면 영향이 있을까? 영향은 반드시 있습니다. 장난을 쳤다면. 근데 장난을 쳤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우리는 안심번호 형태를 줬으니까 괜찮아? 20일짜리 안심번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가 가상번호 만들어서 각 캠프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것 같아요. 또는 뭐 오랫동안 줘왔든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희 때도 마찬가지예요. 후보들한테 다 줬대. 근데 명태균은 이걸 돌려가지고 조은희를 지지하는지 이해운을 지지하는지 다 알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초 구의원 뭐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 주겠다. 명 선생이 찍는- 시의원입니다. 예, 시의원. 시의원. 서울 시의원이구나 진짜. 시의원, 예. 서초갑이 시의원 그러니까 지역구 둘로 돼 있어요. 예. 하나가 잠원동, 반포 134동이고 예. 두 개는 제가 못 외웠고요. 이 잠원동, 반포 134동을 예.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명태균이 챙기는 젊은 친구가 여기 갈 리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창원에서 오랫동안 홍준표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그 당시에 대구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서울 서초갑에 올라와가지고 거기 출마를 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당선이 안 돼서 뭐 그렇지. 당선 안 됐잖아 이렇게 할 만할 텐데 먼저 그 지역구에 3인이 입후보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A 씨, 그 홍준표 지근거리에 있었고 명태균이 추천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단수공천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 우리 이 지역은 단수공천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가 4명으로 돼요. 막판에 들어와요. 예. 근데 이게 왜 들어왔냐면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국민의당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당대당 합당을 하면서 안철수 쪽에서 걸었어요. 우리 후보자들이 들어간 지역구는 100% 일반 국민 경선으로 한다.
그래서 그래- 거기는 경선을 했고 그래서 외압이 안 통했구나. 그분이 이제 경선에서 졌죠. 명태균 다음- 씨가 조작할 여지도 별로 없고. 네, 일반 국민을 네, 대상으로 네. 했기 때문에 뭐 쥔 게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게 막판에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 전국의 모든 그 지방선거 공천 중에 제일 늦게 결정된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조금 좀 예? 근데 머리가 그분이- 맑아지는 느낌. 그분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 네. 아 그렇습니까? 명태균이 챙겨줘요. 떨어진 다음에 김영선 의원 보좌관 그것도 4급으로 갑니다. 4급으로. 네. 4급으로요? 나이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아니 제가 서울시 의원 있으니까. 출마할 정도니까. 제가 뭐 예. 나이까지 모르겠지만 네. 그 홍준표 시장 아들의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친구면 거의 젊은 나이가 나이는 예, 아니에요. 좀 있는 아, 예, 그래요? 젊은 나이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분이 이제 보좌관 끝난 다음에는 대구시 공무원이 돼요. 음. 보좌관 몇 달 하고 원래 그 명태균 씨는 이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겠다고 되게 잘 봤던 모양이에요. 되게 예뻐해요. 막 이름 그 성 안 붙이고 뭐 누구야? 이름 누구 이러면서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고 네.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라. 네. 홍 시장 옆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조언하고 그 윤석열, 홍준표 이 사이에서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명태균 씨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놀라워요. 의리를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된다.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예. 너는 나중에 국회의원 해야 되니까 여기 붙어 있어. 그렇게 조언했던 친구예요. 아 이야기 듣다가 우리가 광고 시간을 놓쳤어. 이게 광고를 팔아야 되거든. 약속이기 때문에 광고 보시고 어우 뭐 한 5분밖에 안 남겠는데요. 광고 끝나고 나면 30초만 보시죠 광고.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그걸 입수해야죠.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성만 변경에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무려 합하면 108만 원을 혜택이 끝날 때마다 3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거 마지막으로 그 요새 또 떠오르는 인물이 또 김한정 씨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 최측근이라는. 근데 김한정 씨가 김건희 씨의 육성 파일, 저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잘 안 부릅니다. 여사라는 말. 근데 김건희 씨의 그 육성 파일, 오빠 파일이라는 거를 이제 강혜경이나 김태열 씨보다 먼저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런 이제 들은 시점의 선후 관계는 아니고 선후 관계는 아니에요. 그 강혜경 씨가 처음 이 그 육성이 존재한다 나도 들었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있고 네. 그거보다 조금 먼저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점이 네. 앞선다. 네. 이게 지금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세훈 무슨 뭐 아까 저 박완수 뭐 이렇게 뭐 김진태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위로 가면 도지사도 밑에 있는 사람이군요. 아니 여기에서는 김건희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예.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모든 거를 만기 출람하신 공천을 만기 출람하신 그런 지금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빠 파일의 그 뭐랄까요 핵심 실체는 네. 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명태균 씨의 말은 그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공공한 처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속돼서 언론이 접촉할 수 없습니다만 그 그렇죠. 직전까지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본인이 녹취 속에서 얘기했던 걸 이미 다 듣고 있는데도 그걸 부인하는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지금의 명태균 씨는 어떤 거래를 위한 본인의 생존을 위한 그런 그 화법을 쓰고 있는 거고 녹취에 담겨 있는 그 당시에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이때의 명태균 씨의 발언들은 거기에서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다 사실이에요. 저는 공무원들 앞에서 호통을 쳤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예. 아유 설마 오선 의원 앞에서 호통을 쳤다 그게 가능해? 근데 그 얘기는 강혜경 씨의 진술로 그 일방적인 주장으로 뉴스토마토에서 텍스트로 보도됐었어요. 근데 녹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아예 뭐 쥐잡듯이 오선 의원을 막 소리 질러가면서 뭐 잡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김영선에게 우리가 그것도 들었지만 본인이 공무원들 앞에서 호통 쳤음을 시인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예. 명태균 씨는 진짜 거기서는 황태자처럼 조은희 의원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했다고 하는 그 영남의 황태자처럼 군림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좀 질문해도 됩니까? 그렇죠.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상으로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2020년 11월경쯤에 소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그 이듬해 4월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때 일종의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대표 후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선거 캠프에 뭐 본부장 하나 정도를 맡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때 명태균 씨랑 직접 관련을 맺은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 아니면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면서 명태균 씨랑 엮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랑 직접적으로 엮이게 됩니까? 그 부분은 그 오세훈 시장처럼 뭐 여론조사를 해준 것이 있는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아마 그것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되게 가까웠다 하나의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명태균, 김영선. 예. 김영선은 취급도 안 해요. 취급도 안 하. 네. 취급도 안 한다. 왜 데리고 가는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무시하고 막 그래요. 뭐 여러 대화에서 그리고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누가 그러던데 내가 본 거 그대로 얘기하더라. 진짜 이 사람은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오세훈도 욕해요. 오세훈도 뭐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명태균 그리고 이 정점에 김건희 이 사람들 한 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화들이 많아요. 실제로 하나의 세력 대 세력으로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증할 만한 것들은 많은데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론 조작, 그다음에 공천 개입. 근데 공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미 공개된 것들. 어제도 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뭐 그 김영선 그 여론조사 한 거 있으면 줘보라 뭐 이런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뭐 이준석이 해준다 하대 이런 얘기는 뭐 이전에도 나왔던 거 어제 또 나왔던데 네. 그런 부분은 당 대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한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공간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 대표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정도의 문제 의식은 가질 만한 녹취들은 있는데 뭐 아직은 그 정도 단계예요. 그 흔적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 그게 안 굉장히 보여요. 많이 알 일부러 것 안 내는 게 같은데. 아니라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안 보여요. 시간이 다 돼서 뭐 오늘 저 명탐정 김민하 평론가는 활약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재밌게 들었습니다. 노 의원이 네.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뭐 길게 얘기하면은 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 네, 그렇죠. 그치. 이미 네. 제일 원소스가 정보가 많은 분. 제일 정보가 원소스가 많아요. 있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뭘 들을 수밖에 추리를 없어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소스에서 나오는데 예.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는데 요거를 이제 계속 복귀하면서 지금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분들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귀중한
인터뷰가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정치 공학적인 내용인데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니면은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말대로 그냥 과거의 스탠스와 똑같은 걸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캐릭터를 배제하면 예. 차고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그걸 이제 보수 정치 희망으로 이렇게 할 것 그렇지. 같은데 당연히 그럴 타이밍인데. 그럴 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그럴 감이 중간 안 돼. 평가고요. 어. 지금 어제 나온 보도 뭐 예. 마치 뭐 중대 결심을 할 것처럼 주변에서 흘리고 또 보도가 나오면 뭐 내가 내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그렇죠. 아주 뭐 초보적인 그런 수를 쓰는 거를 봐도 좀 안습이긴 한데 예. 그래도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매우 지금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슬쩍 건드려도 움찔은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저는 한 이틀 정도 장해찬 씨의 입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한동훈 공격이 나올 것인가 계속.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뭔가 봉합을 하려는 그러네. 그런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 24시간 동안 지금 안 나오긴 안 나왔어. 난 지금 좀 조용해졌다고 좀 얘기하고요. 조용해졌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일단 좀 찔끔한 거지. 네. 한동훈 결심하면 특검법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역공이 들어오니까 한동훈 대표와 친한파 의원들이 그걸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번역기를 한번 돌려드리고 싶어요. 추경호 대표 냉각기를 갖자. 두고 보자.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고 보자. 뭐를 두고? 제 표결만 넘기고 그렇죠. 보자. 그렇죠. 원래 계속 얘기가 사실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또 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10일로 연기하지 네. 않고 28일 날 만약에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 친윤계에서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28일 날만 지나고 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네. 대놓고 막 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일자를 정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이제 한동훈 대표가 특검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 이 볼륨을 줄인 것처럼 됐지만 일정을 정한 직후부터 이 볼륨을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관측이 언론계 중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네. 이 친윤 쪽에서는 스피커 볼륨 내리고 있다. 근데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표결 국면이 지나면 다시 볼륨은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의 정치본색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